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이 나올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 채널은 이웃처럼 다정하게 건강 비결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우리 삶의 이야기로 쉽게 풀고 당장 오늘 밤 이불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부터 제안해 드려요. 차가운 정보보다는 따뜻한 공감을, 막연한 불안보다는 확실한 안심을 드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주 따뜻한 건강 소식을 받아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오늘 산책길에서 찍어봤어요.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가인데 철쭉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분홍빛, 붉은빛 꽃들을 보며 걷다 보면 마음까지 환해지는 기분이에요. 같이 산책길 걸으면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오키 씨는 올해 66이에요.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나갔고 명절에 한 번씩 모이는 게 큰 행사가 됐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생활이 조용해졌어요. 많이.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게 또 나름대로 편하기도 해요. 오전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오후엔 거실 소파에서 TV 보거나 가끔 전화 한 통 하거나 저녁은 일찍 먹고 설거지하고 밤 10시쯤 되면 슬슬 자리 잡는 게 루틴이 됐어요. 크게 특별할 것도 크게 부족할 것도 없는 하루하루. 그런 날들이 쌓여가는 게 요즘 오키 씨의 일상이에요. 그날도 똑같은 밤이었어요. 드라마 마지막 회를 봤어요. 결말이 좀 허무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채로 채널을 껐어요.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방에 들어와서 이불 당기고 불 껐어요. 창 밖에서 바람 소리가 조금 났고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남편은 먼저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금방 왔어요. 요즘은 눕기만 해도 스르르 드는 편이에요. 전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날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눈 감으면 어느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경계에 닿아 있는 느낌. 그 순간이 하루 중에 제일 편하다고 오키 씨는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 11시 37분 오키 씨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어요. 꿈에서 뭔가 쫓기던 건지 아니면 소리가 난 건지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이유를 알았어요.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오른쪽 종아리 한가운데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꽉 뭉쳐버린 거예요. 아픔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허벅지 쪽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비명이 입까지 올라왔다가 남편 깰까봐 꼭 참았어요. 다리를 뻗어보려고 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봤어요. 손으로 종아리를 눌러봤어요. 10초, 20초, 30초. 겨우 풀렸어요. 그런데 근육이 풀리고 나서도 그 자리에 남은 뻐근함이 한참 동안 갔어요. 다시 잠들었지만 얕은 잠이었어요. 자꾸만 그 느낌이 기억에 걸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종아리가 묵직했어요. 어제 한참 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근데 어제 오키 씨는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오키 씨는 아침 세수하면서 거울 보다가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왜 나는 걸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가? 그냥 원래 이런 건가? 오늘은 그 밤 오키 씨의 종아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따라가 볼게요. 마치 탐정처럼 그날의 흔적을 하나씩 따라가면서요. 사건은 밤 11시 37분에 터졌지만 범인은 이미 낮부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단서 하나. 오키 씨는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탐정이 사건을 풀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장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하나씩 되짚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범해 보이는 것들 중에 이게 이상한데? 싶은 걸 찾아내는 거고요. 오키 씨의 그날을 처음부터 돌아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 먹을 때 물 한 모금, 점심에 국 한 그릇, 물은 따로 안 마셨어요. 국물로 대신됐으니까요. 오후에 커피 한 잔, 믹스 커피예요. 저녁 먹으면서 물 반 컵. 저녁 6시 이후로는 없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저녁에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잖아요. 한 번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다음 날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녁 이후로는 일부러 물을 참는 게 어느새 습관이 돼버렸어요.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유예요. 실제로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수면에 영향을 주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조금씩 무뎌져요. 젊었을 땐 목이 마르면 바로 신호가 왔잖아요. 침이 마르고 입이 뻑뻑해지고 물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고. 그런데 60이 넘어가면서 몸이 물을 필요로 해도 그 신호를 제때 보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목이 안 마른 느낌인데 실제로는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채로. 오키 씨도 그랬어요. 저녁 내내 목마른 느낌이 없었어요. 물을 참는 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몸속에서는 이미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 밤새 숨 쉬는 것만으로도 수분이 조금씩 더 빠져나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자는 동안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액의 점도가 조금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피가 조금 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는 게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어지게 돼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맨 끝자락으로 가는 혈액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 끝자락이 바로 발 쪽, 아랫다리 쪽이에요. 종아리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돌지 못하면 그 근육은 조금씩 긴장 상태가 돼요. 필요한 게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요. 마치 수도관에 물이 줄어들면 꼭대기층부터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가장 끝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가장 먼저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하고 버티고 있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해버리는 게 쥐예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듯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꼭 밤에 일어나냐면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혈액도 활발하게 돌고 심장 박동도 좀 더 활기차고 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버텨요. 그런데 자는 동안에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져요.
몸 전체가 쉬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 낮에는 가려져 있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키 씨의 종아리는 밤새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채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 11시 37분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단서 발견. 저녁 이후 수분 섭취 없음. 수면 중 혈액순환 저하. 종아리 근육의 한계점 도달. 단서 둘. 오키 씨의 종아리는 하루 종일 거의 일을 하지 않았다. 탐정은 첫 번째 단서를 찾았다고 해서 만족하고 멈추지 않아요. 사건은 보통 하나의 이유로만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파고들어요. 그날 또 뭐가 있었는지. 오키 씨의 그날 하루를 좀 더 자세히 따라가 볼게요. 아침 7시. 일어나서 씻고 남편 아침 차려주고 약 챙겨 먹고 8시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았어요. 약 20분 걸었어요. 그게 그날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바깥 활동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 틀어놓고 아침 뉴스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점심 먹으러 부엌 갔다가 설거지하고 다시 소파. 오후 내내 거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가끔 시큰거려서 많이 움직이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딱히 나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드라마 보고 침대. 이걸 보면서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산책도 했고 집안에서 왔다 갔다도 했고 완전히 안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면 그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해요. 위쪽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아랫다리는 심장보다 훨씬 아래에 있잖아요. 혈액이 다리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에요. 걸을 때마다, 계단 오를 때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종아리가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요. 이게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이 펌프가 거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침 산책 20분은 했지만 그 이후로 8시간 가까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기 시작해요. 내려오는 혈액은 있는데 다시 올려보내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피로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고요. 저녁에 발이 붓거나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분들, 바로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해요.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안 움직인 근육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서 탈이 나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안 쓴 관절이 더 뻣뻣해지는 것처럼,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이 더 탁해지는 것처럼, 종아리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밤이 되면 낮에 이미 제 역할을 못한 종아리가 밤에 쉬는 시간에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수분도 부족한 데다가 혈액도 충분히 돌지 않는 상태. 종아리 근육 입장에서는 사방이 막힌 느낌인 거예요.
오키 씨가 아침 산책 이후로 거의 움직이지 않은 그 하루가 밤 11시 37분을 만든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단서 발견. 종아리 펌프가 하루 종일 멈춰 있었다. 혈액이 고이고 근육은 지쳐 있었다. 단서 셋. 오키 씨의 저녁 밥상에 빠진 것들. 조사는 계속돼요. 탐정은 이제 오키 씨의 밥상을 살펴봐요. 그날 저녁은 냉장고에 남아있던 반찬으로 비빔밥이었어요. 참기름 조금 두르고 고추장 넣고 빠르게 비벼서 TV 앞에서 먹었어요. 반찬은 깍두기랑 멸치볶음이었어요. 요즘 오키 씨는 먹는 양이 부쩍 줄었어요. 이전에는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요즘은 반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배부른 데서 멈추는 게 습관이 됐어요. 고기는 소화가 좀 걱정돼서 자주 안 먹게 됐고, 견과류나 두부 같은 건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알면서도 혼자 먹는 밥상에서 굳이 차리는 게 귀찮을 때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세 번째 단서가 나와요.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건 단순히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밀한 전기 신호 같은 과정이에요. 뇌에서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가 신경을 타고 근육세포까지 전달되고 근육세포 안팎에서 특정 물질들이 이동하면서 수축해라, 이완해라 명령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에요. 이것들이 세포 안팎을 드나들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들이 균형 있게 있어야 근육이 신호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네랄들이 어디서 오냐면 매일 먹는 음식에서 와요. 마그네슘은 견과류, 두부, 통곡물, 시금치 같은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바나나, 고구마, 감자,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칼슘은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것들에 있고요. 그런데 소식하거나 편식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족해지는 거예요. 한 번 부족하다고 바로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아주 서서히.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흡수율이 달라지는 것도 영향을 줘요. 젊었을 땐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잘 흡수됐는데 이제는 조금 효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이나 종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몸속 미네랄 균형이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혈압약이나 이뇨제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이 몸에서 특정 미네랄을 좀 더 배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드시는 거잖아요. 다만 그 부분을 담당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필요한 경우 보완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이 약을 드시면서 특별히 챙겨야 할 영양소가 있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키 씨의 저녁 밥상에 견과류도, 두부도, 고구마도 없었어요. 그게 어제 하루만이 아니에요. 요즘 며칠째 비슷한 밥상이 이어졌어요. 그 조금씩의 부족함이 쌓여서 종아리 근육 세포들이 밤에 신호를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수축 신호는 갔는데 이완 신호가 제때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단서 발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미네랄이 조금씩 부족한 상태였다. 단서 넷. 오키 씨가 잠드는 자세와 이불 속 온도.
탐정은 이제 마지막 단서를 찾으러 오키 씨의 침실로 들어가요. 오키 씨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게 습관이에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이불을 어깨까지 당기고 몸이 자연스럽게 새우처럼 살짝 웅크려지는 자세. 이 자세가 제일 편하고 따뜻하거든요. 아마 비슷하게 주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세에서 종아리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볼게요. 무릎을 구부리면 발끝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종아리 뒤쪽 근육은 살짝 짧아진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한두 시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이미 수분도 부족하고 혈액도 충분히 돌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이 그 자세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임계점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온도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내려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체온이 조금 내려가야 수면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몸이 조금 나른해지는 거고. 그런데 이때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랫다리가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 근육은 차가운 상태에서 유연성이 떨어져요. 비유하자면 고무줄이 따뜻할 때는 잘 늘어나는데 차가워지면 뻣뻣해지고 쉽게 끊어지는 것처럼 근육도 차가운 상태에서는 갑작스러운 수축에 더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쥐가 더 잘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다리에 닿는 여름밤에도 비슷하고 오키 씨는 그날 밤 방이 조금 쌀쌀했어요. 남편이 창문을 조금 열어뒀거든요. 두꺼운 이불이긴 했지만 이불 속에서 웅크린 자세로 한참을 있다 보니 발끝이 차가워졌어요. 그 차가운 상태에서 이미 긴장해 있던 종아리 근육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4번째 단서 발견. 수축된 자세가 몇 시간 이어졌고 차가워진 근육이 방아쇠를 당겼다. 범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낮이 밤을 만들었다. 자, 이제 탐정 노트를 펼쳐볼게요. 단서 하나. 저녁 이후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수면 중 수분 부족. 단서 둘. 아침 산책 이후 종아리 근육이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단서 셋. 미네랄이 부족한 밥상이 며칠째 이어졌다. 단서 넷. 수축된 자세가 몇 시간 이어졌고 이불 속에서 아랫다리가 차가워졌다. 이 중에 딱 하나만이 범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4가지가 하나씩 조용히 쌓여서 밤 11시 37분에 함께 폭발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나와요. 쥐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루 동안 천천히 준비된 거예요. 낮 동안 쌓인 것들이 몸의 방어가 가장 낮아지는 밤에 가장 약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도 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 있어요. 낮의 습관이 그날 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키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이런 날 있지 않으셨나요? 저녁 이후로 물을 거의 안 마셨던 날. 하루 종일 주로 앉아서 보냈던 날. 밥을 간단하게 좀 대충 먹었던 날. 이불 속에서 다리를 웅크리고 잤던 날. 그런 날 밤에 종아리가 신호를 보낸 거예요.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무서운 신호도 아니에요. 몸이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게 좀 필요했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가장 솔직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로 답해주는 것. 그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소중한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시겠어요? 오늘처럼 한 분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우리 몸이 왜 이러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들고 올 거예요.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겁주는 말도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 이야기 나누는 채널이에요. 좋아요 버튼 한 번도 작은 힘이 돼요.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오키 씨가 바꾼 딱 2가지. 쥐가 풀리고 나서 다시 잠든 오키 씨.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종아리가 여전히 묵직했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세수하면서 거울 보다가 오늘은 뭔가 조금 달리 해보자 싶었어요. 대단한 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것 하나. 먼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셨어요. 약 먹으려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한 잔.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그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 다음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봤어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왔어요. 10초, 15초 유지하고 풀었어요. 반대쪽도. 딱 이게 전부였어요. 2분도 안 걸렸어요. 그날 낮에는 TV 광고 나올 때마다 발목을 천천히 돌려봤어요.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아무도 모르게 소파에 혼자 앉아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2번째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점심엔 냉장고에 있던 두부를 꺼내서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따로 뭔가를 사거나 특별히 요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던 거 꺼냈어요. 저녁 먹고 나서 드라마 보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잠깐 담갔어요.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 받아서 5분 정도.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후다닥. 자리에 누울 때는 발 아래에 수건 한 장을 접어 받쳤어요. 발끝이 아래로 쭉 내려가지 않도록 살짝 받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자세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뭔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밤은 쥐가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물론 딱 이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키 씨는 느꼈어요. 몸이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종아리가 조금 가볍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묵직한 느낌이 덜하다고. 내가 신경 써줬더니 몸이 알아주는 것 같아. 오키 씨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몸의 말을 한번 제대로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작은 것들로 답해준 거고요. 오늘 밤 당신의 종아리에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게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 하루 동안 우리도 모르게 쌓인 것들이 밤에 터져 나오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신호에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충분히 답해줄 수 있다는 거. 오늘 밤 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발끝을 살짝 몸쪽으로 당겨서 종아리를 10초만 느려주는 것. 어렵지 않아요. 이불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잘 자 하고 내 종아리한테 인사하는 기분으로 해주세요. 몸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해요. 신경 써주면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작은 관심들이 쌓이면 어느 날 요즘
밤에 쥐가 안 나네 하는 날이 와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딱 한 번만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 몸을 아끼고 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이에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들고 올게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